안녕하세요. 저는 이 순간도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내일을 만들어드리는 사물놀이 강사 이회숙입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해마다 입학을 하는 2살 터울 세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고 한숨 돌리고 나니 저에게 찾아온 것은 빈둥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 빈둥지 상실감에서 벗어나려고 찾은 것이 사물놀이였습니다. 저는 나에게 흥겨움을 준 사물놀이에 푹 빠져 지금은 사물놀이 강사가 되었습니다. 빈둥지 상실감에서 벗어난 즐겁고 흥겨운 사물놀이를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려고 시작한 것이 재능기부 공연봉사였습니다. 소외계층 및 다른 여러 다양한 방면의 재능기부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동도 불편하시고 정신적으로 아주 미약하신 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3, 4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참 궁금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딸을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요양원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계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여기에 계실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더 많은 내일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재능기부를 정기적으로 매주 받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그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요양원은요, 방금 제가 인사를 했는데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늘 같은 장소에 망부서처럼 앉아서 가족들이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랑 북치고 장구치고 잘 놀다가도 갑자기 밥 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횡하니 가버리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그곳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이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구나. 내일이라는 것이 오는지조차도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내일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어르신들의 무대 공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서 복지박람회 장기자랑 부문 경연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야단급식이었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 이제 내일 또 생기고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멋진 공연을 하시려면 밥도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특히나 다치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니셔야 되고 또 사진에 예쁘게 나오시려면 많이 웃으셔야 되고 짜증내서도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을 좋아하셨어요. 생기 있는 표정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서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 그동안 연습하신 어르신들 한 분의 나고자도 없이 미니버스를 타고 소녀처럼 룰루랄라 조절조절 하면서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차려진 대형 특설 무대를 보시고는 엄청 긴장도 하시지만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5분짜리 공연인데 무대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이 20분이나 걸리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도 함께 출연한 출연자분들의 양해로
무사히 경연대회를 마쳤습니다. 그 공연을 마치고 어른들이 너무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거기 다른 참가자분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내일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뿜뿜 나잖아요. 그 에너지 뿜뿜한 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내일을 위한 풍악을 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얼쑤! 여러분들께서는 축축함, 꿉꿉함 이런 느낌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세월 가는 건 싫지만 눅눅한 장마철만큼은 건너뛰고 싶답니다. 저는 함안에 살고 있는 이애란입니다. 함안은 대평늪, 뜬늪, 평기늪 이런 습지가 많기로 유명한 구장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습지생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게 축축함을 싫어하던 제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지요. 무료, 공짜,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활동도 줄어들고 하던 일마저 중단되어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 현수막을 봤습니다. 습지생태 교육이 있다는 정보였어요. 심지어 무료 교육이었답니다. 저는 무료라는 말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시작한 공부는 시간이 갈수록 습지바닥 진흙 덩어리처럼 무거워졌습니다. 37도를 넘나드는 습지 현장 교육은 그야말로 극한 체험입니다. 한여름 타는 듯한 햇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얼굴은 새카맣게 걸렸고 온몸은 폭우를 맞은 듯 땀으로 흠뻑 젖어갔습니다. 그 질퍽함 속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생명체를 보는 저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답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결석해버릴까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던 담당자를 안면몰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수업을 들었을 때쯤 대평늪으로 현장 수업을 갔어. 연잎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늪에서 나온 식물인데 진흙 하나 묻어있지 않은 뽀송한 잎을 발견했거든요. 너무 예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늪에 빠져들어갔고 늪에 사는 작은 식물들 하나하나가 이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답니다. 교육이 끝나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자신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습지 해설을 하려고 하니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루하루를 스트레스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해설을 해야 했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다 못해 문 밖으로 탈출할 지경이고 내 목소리는 내기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첫 해설을 마무리했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봉사였습니다. 불참하신 교육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답니다. 혹시 다른 봉사자가 하시지 않을까 눈치도 보고 빠질 궁리도 해보았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2회, 3회, 4회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경험은 천금입니다. 부담스럽게만 하던 습지 해설이 조금씩 재미가 붙기 시작하고 좀 더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틈만 나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을 했습니다. 10분도 안 되던 저의 해설은 점점 길어졌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중학생 생태학습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을 뿐인데 저에게 습지 생태 해설사로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하는 습지 교육은 그야말로 브라이트 스펙타클한 자연 현장입니다. 뱀이라도 나타나면 습지는 온통 호기심 천국이랍니다. 아이들은 무섭고 징그럽다며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뱀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반짝거립니다. 사실 그때는 저의 마음도 아이들과 똑같답니다. 늪을 싫어하던 제가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봉사를 통해 저는 생각이 바뀌었고 늪에서 뽀송뽀송한 저의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가 봅니다. 정말 싫어하는 것도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가지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원봉사에 대한 불편함,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을 열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진흙 속 연꽃이 아름다운 향기로 주변을 물들이듯 여러분의 봉사로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늪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봉사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최인숙입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님 댁 화장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15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듯 했고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주위 엄마들과 함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업주부들의 도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집수리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함안 근처에는 교육장이 없어 경기도 구리까지 가야 했어요. 4살인 둘째를 두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남편이 역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함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 엄마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호박 4시간을 달려 교육장에 도착했고요. 그곳에는 전동 드릴과 생소한 도구들로 가득했고 저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눅이 들었어요. 마음처럼 몸은 움직여주지 않았고 뒤처지는 수업에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집수리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육 후 시작된 전업주부들의 첫 봉사. 몸은 온통 땀범벅이 되었고 육아와 다른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만족감은 기대 이상이었고 안정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다는 뿌듯함과 대견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허리춤에 장비를 매달고 겁없이 시작한 집수리 봉사. 교육받았던 곳에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육생들의 소통방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봉사를 진행합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요. 1년에 몇 번이라도 봉사하는 게 목표예요. 봉사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확실한 나비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봉사하고픈 마음이 그 선한 영향력이 전국에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신기한 마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첫 마법은 제 마음의 울림의 시작이었지요. 용보 없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 방문에 수리하는 내내 방충망도 잡아주며 제 곁에 계셨어요. 내가 말할 데가 없어가 밤에 치가 나와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오늘부터 푹 자겠다. 참말로 고맙대. 제 손을 꾹 잡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가시더니 믹스커피를 타오셨습니다.
봉사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햇살 아래 함께 마시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마법은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 댁 방문이었습니다. 봉사하는 내내 아이스크림 좀 먹고 하라며 냉장고 문을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손재주가 좋아가 못 고치는 게 없었다. 내가 우리 막내를 먼저 보내고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난다. 내 속이 아니다. 속이 상하고 생각만 해도 속이 불이 나서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네요. 봉사는 마루에 걸터 앉아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마법은 집수리를 해드린 할아버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때 밥 한 그릇 못 사준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내가 돈이 없어도 딸 같은 너들한테 국밥 한 그릇 못 사줄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들 국밥 한 그릇 못 사주면 내가 죽었어도 후회할 것 같아. 내가 국밥주에 말해둘 테니 국밥 한 그릇 먹어라 하셨습니다. 봉사는 내가 더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쳤습니다. 밥 벌어먹고 살겠냐며 내치던 저희들 꿈이 봉사로 진실됨을 인정받았습니다. 봉사가 다시 찾아준 제 이름 석자 최인수. 사회기여와 봉사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의 꿈을 가진 꿈으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손 한번 보시겠어요? 재미로 보는 손금에서 지금은 집수리, 마을수리, 마음수리까지 해내는 마이더스의 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봉사와 지금까지 느꼈던 감동의 마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 배은실입니다. 저는 새 아이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울 때 육아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아프고 우울감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형제 자매가 좀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잡이 없다고들 하죠. 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무던히 애쓰고 뛰어다니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끝없이 문제가 생기니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복지사분께 저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저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도와주신 복지사분들 덕분에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무게도 하나씩 내려지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일처럼 저희의 일을 도와주신 복지사분들의 그 마음, 저를 평안케 해주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때 저도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봉사 중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가 제일 즐겁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데요. 소풍 갈 때 도시락 챙겨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배달을 갑니다. 누구누구니 도시락 왔어요 하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저를 반기시며 당근 웃는 얼굴로 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도시락 받아가시는 그분의 행복한 웃음 속에서
저도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니까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찾아왔던 육아 우울감도 웃음을 잃었던 제 모습도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도시락 배달 봉사를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그곳에서 만나 함께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저를 밝고 유쾌하고 부지런하고 꾸준한 봉사자라고 칭찬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저를 반기시며 해주신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춤을 추듯이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봉사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영양제였다고 봅니다. 먹어서 힘이 나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먹은 게 있어요. 저에게 주위 분들이 한 번씩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봉사하면 뭐가 좋아요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예, 저는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좋아요 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봉사는 제게 힘이 되어주는 영양제였습니다. 약을 먹어서 힘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영양제였고 치료제였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를 칭찬해 주신 그분들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처음 봉사를 갔을 때 먼저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오랜 세월에 묻어난 코스에 넘어가기도 했고, 이렇게 잘하는 분들 사이에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발걸음이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처음 봉사 오시는 분들께 서먹하지 않게 살갑게 대해드리고 정이 붙게끔 도와드리니 다음 방문 때마다 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찾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춤 한번 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분들의 칭찬 들으며 함께 봉사의 춤 춰보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도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배를 타는 남자 금대현입니다. 1998년 대한민국에 IMF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잘 댕기는 회사가 매각 때문에 해서 회사를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불행이 시작이었죠. 생때 같은 제 가족 놔두고 이사를 가야 되고, 지금 막 30대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등지고 타지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수고한 저희 새여사는 아들 3명을 튼튼하게 키워줘서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 그날도 저하고 같이 똑같이 잘린 사람들끼리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맨날 시체 타령합니다. 답도 없는 이야기가 주구장창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절친 행님이 내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데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따라간 곳이 장애인 센터였습니다. 저는 장애인 센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 모욕만 7개월, 8개월을 하였습니다. 모욕을 같이 하면서 등도 밀어주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사실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IMF 때 받은 상처의 가슴을 그곳에서 조금씩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장애인들과 저와의 동행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돌고래 봉사단은 2000년 창단이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장애인 봉사를 중심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다른 봉사단과 비슷하게 아주 수동적이면서 반복적인 봉사를 하였죠. 그러는 중 장애인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봉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욕을 하루에 3번, 4번 계속 한다든가, 남자 장애인을 여성 봉사자들이 씻어주고 여성 장애인을 남자 봉사자들이 씻어주는 그런 좀 불편한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진짜 장애인들이 원하는 모욕이 뭘까?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가는 대중목욕탕을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40명을 데리고 교제도에서 제일 큰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입장을 하는데 입장 거부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사실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투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했습니다. 말하는 목욕탕도 그렇고 노래방, 식당, 영화관 그런 데를 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가고 비장애인들께서 불편해하고 찝찝해해서 못 가는 그 모든 것을 장애인들이 포기를 하고 감수를 하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또 목욕탕 사장님과 적절한 합의하에 장애인 한 명의 자원봉사자 안전요원으로 같이 해서 1+1으로 모욕을 하게 됐어요. 모욕하고 나온 뒤에 우리 장애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진짜 기분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애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꿈이 있듯이 그 꿈은 몸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는 게 꿈입니다. 직장과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게 갖고 싶은 게 꿈이었죠. 그 당시 제가 IMF 때 실직을 당하고 직장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너무 잘 아는 터라 힘없는 제가 장애인들에게 직업과 직장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고래 봉사단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장적인 체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교제도 9군데에 있는 장애시설에 일하고 싶은 장애인, 돈을 벌고 싶은 장애인 접수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접수를 했어요. 15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A팀, B팀으로 나누었어요. A팀은 포로 수용소 유적지에 바닥금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팀은 시민들이 댕기는 인도 보도블록 금제거 하단에 잡초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1시간당 10,000원씩 2~3시간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점심값 포함 1당을 주고 장애인들은 그 1당을 가지고 홈플러스 식당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을 해서 직접 먹고 남은 돈으로 시장을 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사회적인 체험, 직장적인 체험이 15년을 접어들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4명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0여 명이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약간의 더 시간만 주어지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반은 나한테 쓰고 인생의 반은 남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 돌고래 봉사단과 함께 장애인의 편견을 하나씩 같이 넘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제도에서 10시간씩 배를 타는 남자 금단장이었습니다.
점심은 됐었나요?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 아버지께서 사주신 짜장면 한 그릇이 어찌나 맛있던지 그때를 생각하며 짜장면에 사랑을 담아드리는 정대은입니다. 짜장면에 사랑을 담는다고? 궁금하시죠? 10년 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좀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료들은 뭐 좋은 게 있냐고 궁금해하며 관심을 보여서 우리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만들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며 짜장면 나눔을 제안드렸고 그렇게 짜장면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손에 물 한 모금도 안 묻히던 남자들끼리 짜장면을 만든다고 하니 상상이 되시죠? 만들 때마다 맛이 달랐습니다. 짜고 싱겁고 어떤 때는 짜장이 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와주어 너무 고맙고 맛있다는 말씀에 지금도 시끌벅적하게 짜장면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만드는 날이면 자원봉사 오신 분들과 시작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봉사는 즐겁게! 이렇게 합니다. 박수 3번을 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그렇게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짜장면을 만들려면 짜장도 볶고 맨반죽도 하고 국수도 삶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원봉사 왔던 분이 다음 나눔에는 못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짜장면은 만들어야 합니다. 군비 끝에 짜장면을 하는 날이면 자원봉사 오신 분들께 짜장 한번 볶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며 반강제적으로 부엌을 맡깁니다. 맨반죽도 마찬가지로 반죽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밀가루 한번 안 만져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다들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지 짜장면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함께 오신 분들은 우와 잘하는데 멋있다며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며 그렇게 웃고 즐기며 짜장면을 만들어내니 짜장면 맛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몇 사람만이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어 오다 보니 이제는 우리 너무 지친다. 짜장면 나눔은 그만두고 다른 나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짜장면 나눔은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나눔 장소에 미리 달려가서 주민분들께 우리 함께 만들어 함께 먹읍시다. 나눔의 의미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자원봉사자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고 그분들은 너무 즐겁다며 지금도 짜장면 나눔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다른 봉사단체와 연대하여 짜장면 나눔을 합니다. 지난번 봉사에는 엄마와 손잡고 온 초등학생이 힘들지만 재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짜장면을 함께 만들어 먹는 모습을 그려보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짜장면을 나눔을 마치면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봉사는 즐거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만든 사랑의 짜장면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만들면 더욱 맛있는 사랑의 짜장면 먹으러 오세요! 상상을 현실로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는 구은복, 황민기, 박지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본 적 있을까요? 아이들 눈 속에 수많은 별빛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새내기 선생님으로 처음 학습 봉사를 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이들은 선생님 다음 주에 꼭 와야 돼요 라고 말하며 사랑과 기다림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덕분에 힘이 나서 매주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6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두 아이를 둔 주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한 사람의 기초, 디딤돌이 되는데요. 해마다 만나는 아이들과 14년째 사제동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3, 12, 12, 14. 홀짝홀짝 함께 일일이 마시고 오면 우리 봉사단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작은 재능으로 봉사에 참여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선생님, 곱셈 구구단 함께 외우는 것도 봉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던 아이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따뜻하고 작은 나눔이 봉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게 쉽지 않았죠. 아이들은 어린이라는 문으로 봉사의 세계에 힘차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튼튼해지고 생각에 복이 깊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 제가 토닥토닥 힘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아이들 마음에 봉사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상상을 연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의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문제를 겪는 아이와 봉사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친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경험한 봉사,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아 돌아다니는 동생이 힘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 정신이 없었다고도 하고요. 입장이 바뀌어 보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마음에 사려의 보석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틈나는 대로 봉사를 하고 있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차를 타고 가서 2시간이나 하는 봉사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가원 형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없는 그 형은 아빠가 집에서 때려 저는 아빠와 살 수 없어서 유가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이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를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형과 카드놀이를 하며 봉사를 했는데 형에게서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상상의 현실로 봉사단을 막내 박지민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촛불을 켜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저에게는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다 함께 모여 축하해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생일 파티 봉사에 온 아이들은 한마디 말이라도 세심하게 합니다. 보통은 태어난 날이 생일이지만 태어난 날을 몰라 유가원에 온 날이 생일인 아이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식으로 달달 외우는 봉사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참 어두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빛나고 환하게 밝힐지 말이죠. 우리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의 봉사단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혹시 지구 닦는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건강과 튼튼한 국방을 위해 마라톤이 취미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마라톤 대회가 중단되었을 때쯤 다시 건강을 찾고자 SNS를 검색하다 우연찮게 지구 닦는 사람들이라는 환경 모임을 알게 되면서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구의 건강도 참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해군부사관 박상민 원사입니다. 지구 닦는 사람들의 모임은 남녀노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요. 정말 그 모습들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뭔가 함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21년 6월부터 출퇴근길을 달리며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구를 위한 첫 봉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시죠? 요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쓰레기들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는 바로 담배꽁초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세계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담배 6조 개비 가운데 무려 4조 개비나 마구 버려진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지구 닦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으쌰으쌰하며 지금까지 2000km 이상의 출퇴근길을 달리며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약 4만 5천 개를 주워 담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모한 도전이니까 내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막 들 때쯤 꽁초 줍는 거예요. 지금 뭐 줍는겨? 꽁초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네.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언의 응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 되는 정말 무겁고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그래도 담배꽁초를 줍겠다고 몸을 숙이고 있던 제 눈앞에 양 손바닥에 오래돼 보이는 담배꽁초가 올려진 손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여중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한 학생이 여기요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바닥만 보고 오면서 담배꽁초를 줍다 보니 미처 줍지 못한 그 꽁초들을 그 학생이 마저 주어서 제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지난 2000km를 달려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사실 나도 달리기가 힘들어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학생의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는데 큰 힘이,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 알려준 그 학생에게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 주위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주는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칭찬해 주는 말보다 그 학생의 그런 작은 행동에 울컥했었습니다. 나의 아이들도 언젠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때 그 학생처럼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보다 행동으로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올여름 7월 중동 이란에선 체감온도가 6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지구의 미래의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이 지구와 나의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지구와 나의 건강을 위해 지구 닦는 이 박원사와 함께 달려가 볼까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다른 사람들이 다 출근한 낮 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교대 근무를 31년째 하고 있는 사랑 나눔이 손승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만일에 받아보셨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걸려온 그 전화가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일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2482시간 저의 봉사생활 10년 봉사활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봉사활동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도움을 요청하면 핑계를 대고 불참하시는 분,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봉사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된다면 평생 봉사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푸드뱅크 차량 운전, 모욕봉사 차량 운행, 장애인 도시락 배달, 장애인 체력학습, 주거환경 봉사활동 및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부스 운영까지 많은 시간을 지역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사천시에서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요청이 오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을 찾아 그 도움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복지재단으로부터 모욕봉사를 의뢰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명가량의 초등학생이었고 한 달에 한 번 모욕을 시켜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대다수 조선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모욕 후 점심까지 챙겨주며 집으로 무사히 귀가시켰습니다. 그런 초등학생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자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타인에게 되돌려주고자 봉사자로 연락한 그
그 학생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대견하였습니다.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절에 너무나도 올바르게 성장해 준 그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타인에게 베풀고자 연락을 그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하였습니다. 무의미한 봉사활동보다 뜻깊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사랑 나눔이가 그 학생들의 꿈에 향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노화가 되어가는, 고령화 되어가는 사천, 나이든 어르신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천. 이 사항이 비단 사천만의 사항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한 청소년 모욕봉사. 지금 그때의 청소년들이 훌쩍 성장하여 저희와 어깨를 나란히 한 어두운 지역의 봉사자로서 한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청소년들이 든든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할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던 전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는데요. 아이나 잘 키우라는 남편의 말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며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 후 점점 저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에게 빈 공간이 더욱 커지게 느껴졌습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하고 참 막막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선배자원봉사자의 권유로 도배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엄마들끼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결손가정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서 밑반찬과 집 청소를 시작으로 목욕봉사, 김장나눔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선배자원봉사자의 권유로 도배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배지에 풀칠을 하고 저전부직포로 겹치는 부분을 석석 문지르는 것부터 저희 도배봉사활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도배의 도자도 모르는 제가 도배봉사단을 따라가서 86세의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뇌병변이 와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하기를 반복하시면서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집을 자주 비우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는 두 다리를 펴고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먹다가 나온 썩은 음식물, 언제 입다가 벗어둔지도 모르는 옷가지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집기류,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점점 깨끗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고는 할아버지께서는 행복하게 웃고 또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번과 퇴원하기를 반복하면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도백기능사 자격증에도 도전해볼까 하는 새로운 욕심을 내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 꼭 필요한 분들께 나의 작은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나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